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6번째입니다. 요 7번째까지가 방정식, 부등식 전부거든요. 이거 거의 이제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좀 간결한 거 다룰 건데요. 사실 이미 앞에서 문제들을 계속 풀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얹어서 좀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까지는요, 미지수를 최대한 한 개로 잡고 푸세요라는 걸 좀 강조를 해왔다면, 이제는 미지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되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라는 걸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가감법과 대입법 두 가지를 다루지만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에는 이것 말고 선택지에서 합리적으로 골라서 넣는 것까지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그런 설명은 조금 더 얹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립방정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다 연립방정식이죠 라고 할 정도로 응용수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연립방정식일 겁니다. 물론 응용수리뿐만 아니라 자료해석에서도 그리고 뭔가 추리 형태의 문제에서도 요걸 쓸 수는 있죠. 분명히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요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딱 보는데 지금 이 문제요. 잠깐 한번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의 목표는요. 연립방정식을 쉽게 푸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해 둡시다. 우리의 목표는 연립방정식을 쉽게 푸는 것입니다. 연립방정식을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쉽게 푸는 게 목표라는 걸 잊지 맙시다. 이걸 좀 가지고 가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니까 350명의 A회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유무를 조사했는데 여기서 여직원의 6분의 1과 남직원의 4분의 1이 이용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직원의 6분의 1과 남직원의 4분의 1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대요. 전체 인원은 350명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남직원과 여직원을 합쳐서 350명이라는 걸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의 6분의 1과 남직원의 4분의 1을 합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걸 저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식이 두 개라는 거죠. 남녀 합쳐서 350명, 여자의 6분의 1, 남자의 4분의 1을 합쳐서 무엇이 될 거다라는 식, 그렇게 총 두 개의 식.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요 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연립방정식을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나온 개념을 좀 짚어주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쓰면서 어떻게 풀어줄지 방향을 좀 요 문제로서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여직원의 6분의 1과 남직원의 4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여직원을 뭐라고 놓을까요? 여직원을 X라고 할게요. 여직원을 X. 그리고 남직원을 Y라고 할게요. 사실 염색체상으로 보더라도 여자가 XX고 남자가 XY니까 남자를 Y로 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문제들 보면은 남자가 대부분 X고 여자가 Y로 돼 있습니다. 그건 참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직원이 X, 남직원이 Y가 되면 일단 X 플러스 Y가 350인 거죠. 그리고요, 여직원의 6분의 1, 그리고 남직원의 4분의 1. 자꾸 이런 잔챙이가 그려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6분의 1과 4분의 1 Y. 이게 이용이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회사 직원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14분의 11이래요. 자, 직원이 몇 명인데요? 350명이죠? 350명에 14분의 11. 그러니까 350 곱하기 14분의 11이요. 요게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래요. 이게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되면. 자, 지금 여직원의 6분의 1과 남직원의 4분의 1이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350에서 이걸 뺀 게 되겠네요. 이걸 빼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렇게 해둡시다. 그러면 14분의 지워지지도 않는군요, 이거. 자, 14분의 3. 이게 이용하는 인원이 되겠죠? 자, 이 계산을 해본다고 합시다. 14랑 350을 약분하면 25예요. 25랑 3을 곱하면 75입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 x 더하기 4분의 1 y는 75와 x 더하기 y는 350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 풀려고 보면은 좀 짜증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분수요.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6과 4를 없애기 위해서 12를 곱하고 12를 곱하고 12를 곱해야 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여기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이 뒷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감법 그리고 대입법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분수가 나올 때 해야 될 방법은 뒤에 언급이 없고 마침 기출문제로 나온 게 있으니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그 덩어리를 새로운 값 a라고 합시다. 분수가 나온 덩어리 6분의 1x를 a라고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x라는 건 6a가 되겠죠. 그죠? a가 6분의 1x니까 6a는 x가 되겠죠. 그리고 이 덩어리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b는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는 6a, y는 4b가 되니까 식을 바꿔서 6a 플러스 4b는 350이요. 350이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75라는 식 해서 이렇게 둘이 풀면 되겠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내가 풀기 좋은 상태로 바꾸는 게 관건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자 그대로 나온 걸 그대로 활용한다기보다 좀 더 쉬운 모델로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선 문제를 푼다 이건데 여기서 또 할 게 있습니다. 뒤에서는 설명하지 않을 여기 앞에서만 설명할 부분인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출이자 개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봅시다. 이렇게요. 둘의 그냥의 합이 제시되는 문제는요. 이걸 대입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모양에서의 기억입니다. A 앞에는 6이 곱해져 있죠. B 앞에는 4가 곱해져 있죠. 자, 근데 합은 정해져 있죠.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A를 하나 늘리려면 B가 하나 줄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A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6이 커져요. B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4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A가 하나 늘어나고 B가 하나 줄어들면 6이 커지고 4가 줄어드니까 2가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A를 하나 줄이면 B가 하나 늘어날 거고요. 6이 줄어들 때 4가 늘어나니까 2가 줄어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숫자 하나를 조정할 때마다 주고받을 때마다 숫자는 2씩 커지거나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되죠. 이 문제 계산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원래는 A를 맞추거나 B를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은 뒤에서 할 거니까 그 설명이 아닌 그냥 대입하는 걸로 해보면 자, 여기 75를 여기다 다 넣을게요. 합이 총 75라고 했으니까 75를 여기다 다 넣을게요. 6 곱하기 75는 몇이 됩니까? 450이 되죠. 여기다 다 넣습니다. 75를. 자, 여기다 좀 크게 쓰고 갈까요? 자, 6a 더하기 4b는 350인데요. 자, a한테 75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b는 당연히 0이겠죠. 왜? 합이 75니까. 근데 이 결과는 몇이 돼요? 450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몇인데요? 350입니다. 몇이 줄어야 되죠? 100이 줄어야 됩니다. 100이 줄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할 게 있죠. 100이 줄어들려면 자, 여기 A 하나 줄이고 B 하나 늘리면 몇이 준다고요? 2가 줍니다. 2를 몇 번 줄이면 100이 되나요? 2를 50번 줄여야 되죠. 50번. 그러니까 여기서 50을 빼서 여기다가 50을 주면 되죠. 여기는 25로 하면 100이 줄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35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 된다? 결국 이 A는 25가 된다가 되겠네요. 25.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요 A는 6x였죠? A는 6x요. 그래서 6x가 A였고요. 6분의 1x, 뭐 이거 아까 쓴 게 원래 이런 거였잖아요. 6분의 1x를 A라고 해서
6a가 x였죠. 6x가 a가 아니라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해서 a가 6분의 1 x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직원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A에 들어가는 게 몇이냐는 질문이 돼 있고 A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5명, 1번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실제로는 대입하는 것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대입하는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숫자들로 인해서 하나 조정할 때 얼만큼씩 변하는지는 캐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한 번의 설명으로는 캐치할 게 아니고 사실 기초수학에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뒤에서 다룰 부분이고 우선은 이렇게 쉬운 풀이가 사실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더 근본, 기본에 가까운 두 가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자 이겁니다. 자, 일단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하실 풀이를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이론으로 가보죠. 우선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미지수가 두 개가 있고 식이 두 줄로 돼 있는 거. 항상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일치하게 나올 겁니다. 조건이라고 얘기할게요. 정확히는 식이 아니라 미지수의 개수와 조건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식이 두 개가 나올 때에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명칭부터 좀 정리할게요. 미지수가 두 개 이상으로 나오면 그럼 연립 방정식이 되고요. 주로 우리가 보게 될 문제는 1차식에서의 연립이라 연립 1차 방정식을 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정식이 1차식인 상태로 미지수가 두 개 나오는 걸 제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연립 방정식에서 요 해, 명칭 얘기 좀 하죠. 해가 그 미지수의 값입니다. 값을 해라고 하죠. 그래서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값을 구하라는 거가 되겠죠. 생각보다 이런 자잘한 명칭 같은 거를 또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명칭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이거든요, 이건. 증명이 아닌 약속. 그래서 지금 x랑 y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해를 구하세요라고 할 거고 그러면은 x랑 y를 쓰면 되는데 이것도 잘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x랑 y 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지만 x랑 y를 이렇게 좌표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왼쪽이 x, 오른쪽이 y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쓸 때는 1,2 이렇게 앞에 괄호까지 해서 1,2 좌표 형태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왼쪽이 x, 오른쪽이 y입니다. 맘대로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일단 그냥 1차 연립 1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걸 해보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식을 세우는 거를 좀 이제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항상 문제를 읽을 때 x를 뭘로 잡을지 y를 뭘로 잡을지를 제일 처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주훈이와 윤혁이가 이긴 횟수를 x랑 y로 하겠답니다. 자, 그럼 이겼을 때 무슨 결과물을 가져갔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주훈이가 이긴다는 건 윤혁이가 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주훈이가 이긴다는 건 윤혁이가 진다는 게 될 거예요. 일단 이긴 사람은 3칸 전진하고요. 진 사람은 2칸 후퇴시키니까 일단 주훈이가 이긴 걸 x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주훈이 입장으로 해볼게요. 주훈이 입장. 그냥 주라고 쓸게요. 자, 주훈이 입장에서는 x번 이길 때 3칸 전진합니다. 그러면 윤혁이 입장에서는 주훈이가 이긴 횟수 x가 진 게 되겠죠. 그러니까 윤혁이한테는 진 횟수가 x가 될 거고요. 이때는 2칸 후퇴한대요. 그리고 윤혁이가 이기면 윤혁이는 3칸 전진하지만 주훈이는 윤혁이가 이긴 만큼 후퇴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길 때 3칸, 질 때 빼기 2칸. 이길 때 3칸, 질 때 빼기 2칸.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냐면 주훈이는 처음 위치보다 5칸 앞서 있다. 윤혁이는 처음보다 1칸 뒤로 가 있다. 5칸 앞서 있다. 1칸 뒤로 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 식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3x 빼기 2y는 5라고 써 있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3x 빼기 2y는 5, 여기 있네요. 그리고 3x 빼기 2y는 5, 여기도 있네요.
다른 데는 없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y 빼기 2x인데 빼기 2x 더하기 3y로 봐야겠죠? 빼기 2x 더하기 3y 여기 있네요. 빼기 1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되겠죠. 여기 나머지는 보니까 그냥 2x 3y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식 세우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가위바위보 문제를 예시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가위바위보 문제는 이렇게 내가 이긴 것이 상대방에게 진 것으로 되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냥 이 문제가 가위바위보라는 걸 대체하는 문제로는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가위바위보는 이겼다가 졌다의 어떤 반대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나오는 이 전제까지도요. 항상 거의 고유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실제로 그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가감법이라는 거요. 가감법이라는 걸 제일 많이 씁니다. 연립방정식 푸시는 분들이 가감법을 제일 많이 쓰고 대입법을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입법에 익숙해지면 보통 암산으로 하려고 하실 겁니다. 가감법은 뭔가 써야 되는 느낌이 강하고요. 대입법은 암산으로 가는 방법의 성향이 좀 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감법, 대입법 둘 다 잘 익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감법, 대체적으로 가감법을 많이 쓰시니까 이 가감법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두 미지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요. 2x 더하기 3은 9라고 해봅시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3을 빼고 양쪽에 2를 나누고 x는 3이다 하는 이게 굉장히 쉽죠. 미지수가 하나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감법은 그걸 노립니다. 미지수가 2개짜리 식이 나왔을 때 미지수가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면 쉬우니까 하나로 만드는 걸 하자. 그 얘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걸 하자.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다른 하나는 사라져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식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이 두 식에서 자, 이렇게 할게요. 두 식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두 식에서 요 개수가 다르잖아요. 서로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를 6으로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2로 맞추는 거죠. 2로 맞추려면 여기는 밑에다가 2 곱하면 되거든요. 방정식은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수를 맞춘 다음에 두 식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사라지거든요. 그런 게 가감법이죠.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y를 없애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할 거고요. 그럼 2를 곱하는 이유는 요 얘네들을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제거하기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없애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게 숫자를 곱하는 거고요. 자, 그럼 곱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y가 어떻게 돼요? 2니까 4x 2y 2가 되겠죠. 그래서 4x 2y는 2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어때요? y가 둘이 어떻게 되면 사라지겠어요? 두 식을 더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7x, 이건 둘이 더하면 사라진 거고 5 더하기 2는 7까지. 그럼 x가 나오거든요. x가 나왔으니까 x값을 위식이든 아래식이든 대입하면 y도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대입까지 했더니 y도 나오더라. y는 빼기 1. 그래서 정답은 x는 1과 y는 빼기 1이 된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식을 하나 없애는 게 가감법이다 이겁니다. 보통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중 절대 다수가 이걸 알고 계셨다면 아마 가감법 위주로 쓰셨을 것 같아요. 재차 강조하지만 이건 여러 개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사실은 가감법만으로 그동안 대왔으니까 나는 가감법을 쓸 거야가 아니라 가감법으로 그동안 써오셨다면 이제 대입법도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포인트가 좀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입법에도 에너지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가감법 위주로 좀 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나는 가감법, 대입법 상관없이 둘 다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 두 개 각자를 익히는 데 좀 집중을 하시고 진짜 많이 약한 분들은 가감법이 사실 초기에 기초를 잡기에는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개수를 맞춰서 빼는 거를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그럼 문제 57번.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으로 풀고 싶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답을 두 개를 골라야 돼요. 일단 x를 맞출 때와 y를 맞출 때 이렇게 두 개로 되겠죠. x를 맞춘다고 해봅시다. x를 맞추려면 여기 둘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위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3을 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더하면 3을 곱하고 더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a식에다가 빼면이겠네요. a식에다가 3을 곱하고 그럼 3x 3x니까 둘이 빼면 되겠습니다. a에 3을 곱하고 두 식을 뺀다. 3a 빼기 b. 여기 1번 보이죠? 그래서 1번 가능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빼기 2y랑 여기 y입니다. 밑에다가 2를 곱하겠죠. b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가 2y가 될 거고요. 이제 두 식을 더하면 사라지겠네요. y가. 그죠? 그러니까 a랑 b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b한테 2를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b. a 플러스 2b 4번이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 정도를 일단 먼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법이요. 사실 대입법이 문제에서 설명을 할 때 문자를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좀 정리해서 대입하는 거에만 너무 좀 집중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그게 맞죠. 지금 같은 경우 이래요. 자, 지금 여기 x 더하기 3y는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좀 큼직큼직하게 써보고 합시다. x 더하기 3y는 2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식이요. x 빼기 y는 빼기 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x하고 빼기 y를 넘길게요. 그러면 y 빼기 2가 됩니다. 자, x라는 놈 대신에 y 빼기 2를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됐죠. 이걸 어디다 넣을 거다? 여기 x에다 쓸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y 빼기 2라는 놈이 3y랑 더해져서 2가 된다라는 식이 나올 거고 이거는 미지수 하나짜리 식이 되는 거죠. 4y는 4가 되고요. y는 1이 됩니다. 이게 대입법이라는 겁니다. 한 문자를 다른 쪽에 넣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으로 고쳐도 되지만 y는 으로 고쳐서도 할 수 있죠. 지금은 둘 다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가 x고 여기가 3y인데 3y는으로 고칠 수 있는 식이 있다면 그대로 가면 되겠죠. 꼭 y는이 아니라 3y가 있고 밑에 식이 3y는이 된다? 그럼 3y로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하는 걸 대입법이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y는으로 고쳐봤어요. 여기 y가 넘어가고 2가 넘어와서 y는 x 더하기 2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y 자리에다가 넣는 겁니다. x 더하기 3y가 아니라 3 곱하기 괄호 열고 x 더하기 2라고 식을 쓰는 거죠. 여기 y 대신에. 바꿨습니다. 요 놈이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x값 풀고 x값을 여기에다가 빼기를 넣어주면 y도 1이 나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연립방정식은 한 놈 구하고 나머지 그 나온 값 있죠? 값을 그냥 제시되어 있는 두 식 중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값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x는 빼기 1, y는 1이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입법이에요.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넣는다. 근데 보통은 이 대입법을 이해할 때 대입법이 대부분 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마치 무조건 이렇게 깔끔하게 y는 깔끔하게 x는으로 고쳐야 될 것처럼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모양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58번이요. 지금 연립방정식에서 b를 a에 대입하고 싶대요. 그래서 소거하면 y가 몇인지까지 나온대요. 그럼 뭡니까? 대입하라는 거죠. 자, b를 a에 대입할 겁니다. 지금 이 b의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3x 대신에 2y 더하기 3이라고 써 있고 마침 3x가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3x 자리에 2y 더하기 3을 넣겠죠. 그래서 2y 더하기 3 이게 3x 자리에 들어간 거고요. 빼기 y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y는 3. 결론 나왔습니다. y는 몇이라고요?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연립방정식은 사실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단순히 푸는 것만 본다면 뭘 해도 쉽단 말이죠. 그리고 굳이 뭘 어떤 걸 따로 골라서 할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걸 질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식을 세워보니 연립방정식이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답이 나오는 단계로 가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이 보통 1분 컷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익히셔야 되냐면 사실은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선택지 하나를 대입해서 보면서 선택지를 선별해가는 과정도 익히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때 뭘 플러스 알파로 보셨으면 좋겠냐면 그냥 선택지에 있는 걸 거꾸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대입했을 때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만족하면 걔는 답인 거죠. 그렇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대입법까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 두세 번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아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시면 바로 다음 강의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